자, 그 다음에 음파의 속력 변화 해가지고 지금 음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면 역학파 중에서 종파를 다루겠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나가면 뭐 기체 이런 거 없잖아요. 공기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음파의 속력 변화 보겠는데,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한다. 이 매질이 지금 이 파동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음파가 가장 소리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체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고체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매질이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물질의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뭐 진동을 하면서 이웃 원자들한테 이걸 어떤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전달해주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면 있을 거면 확실히 있어라. 고체처럼 빡빡하게 있는 애들하고 기체처럼 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애들하고 누가 더 전달 잘하겠어요? 얘들이 전달 잘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음파 같은 경우는 소리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가 더 에너지 전달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밀한 매질이 있고 소한 매질이 있어요. 여기서 정의합니다. 밀한 매질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밀하다, 누가 소하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얘네들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매질을 비교해 봤을 때 파동의 전달이 느린 매질 있죠. 이걸 밀한 매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도, 전달 속도가 빠른 걸 우리가 소한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빠른 거, 빠른 거, 빠르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전자기파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전자기파 즉 빛이라는 것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음파 같은 경우는 고체 매질일수록 훨씬 소리가 전달 잘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자기파는 뭐 굳이 얘기하면 기체에서가 전달이 제일 잘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없는 데에서 전달이 제일 잘 되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역학파라는 녀석들, 이 음파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매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전자기파는 없어도 된다며. 없어도 전달 잘한다고.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없어도 전달되는데 얘네들이 막 여기 주변에 차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없는 애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좀 없는 애들이잖아요. 여기는 빡빡한 애들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전달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그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그 파동으로서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을 구분하는 걸 많이 묻는다 그랬죠.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굴절도 공부하겠지만 공기 중에서 만약에 자 이쪽이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속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속도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이게 자 지우개 엿 그렇 뭐니 좋습니다. 얘가 이제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가서 직진하려 그러다가 매질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매질이 바뀌다 보니까 얘가 속도 변화가 생겨서 굴절이 돼요. 그럼 이것도 굴절이고요. 이것도 굴절이에요. 그럼 어떨 때는 빨라지고 어떨 때는 느려지냐. 이제 굴절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얘가 느려지고 얘가 빨라진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매질이라고 해도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느려진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기보다는 물이 훨씬 더 빡빡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느린 매질이라 해서 빛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굴절을 해요. 근데 반면에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다가 물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얘가 더 이게 밀도 있는 애들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역학파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더 빨라지거든요. 되겠죠.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소리 입장에선 공기가 무슨 매질이 돼요? 위부터 쓸게요. 공기가 무슨 매질? 여기보다 여기가 빠르니까 여기가 느린 매질이 되죠. 이쪽이 물이 빠른 매질. 그래서 공기가 뭐냐면 소한 매질이 돼요. 반면에 소리 입장에서 물은 뭐가 되냐면 밀한 매질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반대로 썼잖아요. 반대로. 자, 소리가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밀한 매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소한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요걸 갖다가 소도 못 쓰냐 이제는. 자, 빛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죠. 그러니까 공기가 소한 매질이 되고 어떻게 물이 밀한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역학파 소리 같은 경우 매질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파동에 결과적으로 캐릭터는 뭐냐면 매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매질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파동의 속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겠느냐 걸어가겠느냐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되겠죠? 근데 역학파의 매질이 바뀌지 않잖아요.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매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매질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매질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우사인 볼트 선수. 이렇게 두 명을 비교해 보잖아요. 얘네들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우사인 볼트가 되거나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에서는 뭔 일을 하더라도 뭔 짓을 하더라도 파동의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질이 여러분이라는 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100m 달리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m 달리기 예를 들어서 30초 막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30초는요 여러분의 어떤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별 뭐 방법을 달리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내가요 야 좀 달리기 방법을 달리해서 이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보폭을 넓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운동량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폭을 넓히면 이 템포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만약에 보폭 넓히면서 진동수도 높일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30으로 뛰었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었거든. 그래서 얘가 늘면 얘가 줄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반면에요. 그러면 이거 보폭을 넓히니까 진동수가 늘니까 진동수를 한번 넓혀보자. 내가 높여보자. 빨리 발검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보폭이 줄 수밖에 없다니까. 얘도 하면서 얘도 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항상 여러분의 속력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사인 볼트는 뭐냐? 우사인 볼트가 이제 은퇴했죠? 그 양반이 그 친구가 뭐 친구 양반 다 나오네. 그 선수가 처음에 200m인가 400m 하다가 얼떨결에 100m로 전환했다가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자기 기록 못 깨고 은퇴했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사인 볼트도 뭐냐면 자기가 볼폭을 넓혀보죠. 높여보죠. 이걸 길게 하잖아요. 이게 템포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템포를 높게 하죠. 이게 떨어져요. 물론 우사인 볼트하고 여러 번은 비교해보면 우사인 볼트가 빠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똑같아. 얘네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로 봤을 때 이건 똑같은데 우사인 볼트는 운동량이 여러 번보다 훨씬 크다고. 그래서 템포도 훨씬 크고, 그렇죠? 파장도 이 보폭도 훨씬 길게 잡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보다 속도가 예를 들어 이게 9.78초였나 그 친구가 어떻든 이러한 100m 속력을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게 얘네들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사람 자체만으로도 얘가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템포를 높이죠? 그럼 보폭이 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폭을 넓히면은요 템포가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록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력이 완전히 갑자기 여러분이 뛰다가 우사인 볼트가 됐다면 사람이 바뀌듯이 아예 사람이 이렇게 바뀌듯이 매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 아까 그림도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림도 봤지만 어떻게?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응? 이런 식으로 매질이 바뀌어야지만 속력이 변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걸 잘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럼 속력은 어떻게 변하느냐? 굴절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거예요. 매질이 변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변하냐면 속력이 변하거든요. 그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항상 열심히 뛴다고. 항상 열심히 뛰어. 근데 매질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어.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이니까 덜 뛰어지 이게 아니야. 항상 템포는 가지고 가는데 공기 중에서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보폭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뻑뻑하기 때문에 보폭을 넓게 못 잡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막 뛰다가 거꾸로 입으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공기 중으로 나왔어. 그럼 뻑뻑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공기 중으로 나오니까 보폭을 똑같은 템포를 유지하더라도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거야. 응? 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속력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라는 거는 매질이 바뀌어도 항상 불변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걸 구분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질이 바뀌었을 때다. 하지만 진동수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장의 변화가 속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파동을 만들 때 그 진동하는 그 템포 있잖아요. 그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진동을 따라서 파동은 전파돼 나갑니다. 한 번 만들어져서 출발한 파동은 진동수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바꾸려면 애시당초 만들 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진동하다가 천천히 진동한다. 그럼 처음에는 막 진동하다 그 다음에 오는 파동은 이제 이렇게 진동한다면은 천천히 진동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진동 자체를. 그래서 파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진동수예요. 진동수. 이게 파동의 근원입니다. 근원. 아, 왜 이걸 화살표를 그려? 이게 근원이야, 파동의.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아까 그 투수 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진동했다가 갑자기 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새끼 줄이었어요. 근데 쇠사슬 줄로 바꿨어. 매질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10번 진동하던 게 막 1000번 진동하고 막 2000번 진동하고 이런 미친 짓은 안 한단 말이야. 진동은 똑같아. 대신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 때문에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기체 매질로 우리가 정해놨을 때는 또 요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파 속력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좀 납득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 얘네들이 전달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일로 가서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얘들이 마구 날뛰게 되면 훨씬 더 전달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 그 연력학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2분의 3 KT로 넣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거 저기 기억 날 거예요. 뭐 이거 자체가 뭐 확실하게 안 나더라도 아 이런 거 했던 게 기억나겠죠. 그럼 이제 평균 속력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3KT에 M 밑에 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이제 평균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마구 날뛴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전달 잘해주는 거고 질량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가 묵직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속도가 줄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기체 매질에 쉽게 말하면 이게 기체 매질에 온도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추가해서 뭐냐면 질량수 그렇죠? 질량.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그러죠. 기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분자량 이게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질량에 해당하는 거. 요게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파 속력은 빨라진다. 그렇죠? 마구 날뛰는 그런 매질이 됐을 때 훨씬 전달을 잘 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줄에 대한 파동을 얘기했어요. 현에 대한 거. 뭐 기타줄 이렇게 묶어놓고 얘를 띠용 흔들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파동이 만들어지죠. 아까 봤던 이제 투수와 포수 얘기 같은 건데 줄을 당기는 텐션이 커질수록 훨씬 얘네들이 팅 했을 때 흐물떡 한 게 아니고 텐션이 빡빡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아주 힘있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이 작을수록 이거 아까 기체 분자량하고 똑같죠. 너무 무거워. 살짝 튕겼는데 이게 고무줄이면 띠용 하고 튕기겠지만 이건 쇠사슬 줄이야. 톡 튕기면 어떻게 돼? 뭐 했니? 막 이러면서 아무 변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줄을 당기는 텐션 클수록 그 다음에 줄의 질량이 작을수록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기체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줄이면 고체 요 차이뿐이지. 그래서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이 빨라진다.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파동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결파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수심이 얕아질수록 그죠? 물결파의 속력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변가가 있어. 어머 자기야 우리 막 놀러 왔어 하면서 놀러 왔는데 이게 파도가 치잖아. 이렇게 파도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물결파가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보게 되면 이 뭐니 그림이 밑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점점 얕아지죠. 아무래도 바다가 들어갈수록 깊어지잖아. 얕은 곳이 갈수록 물결파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찰랑찰랑 부서지니까 뭐 낭만도 얘기하지.
오면 올수록 더 빨라져. 그럼 어떻게 돼? 야, 자기야, 막, 뭐, 자기야,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오면 올수록 파도를 보는 순간, 야, 뭐 좀 이상하다? 이상해 하면서, 으악 하고서, 으악 이러면 안 되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면파, 이 물결파의 속력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빠르고 얕은 곳에서 느려요. 그럼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수면파건 물결파건 뭐 같은 수면파건 물결파건 같은 거잖아. 얘네들은 뭐예요? 역학파라고. 매질이 있어야 돼. 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물. 그럼 얘네들이 전달해줄 애들이 이왕 전달해줄 거 어떻게 돼? 얘네들이 양이 수심이 깊다란 건 물의 양이 많은 거죠. 그래 전달해주는 애들의 양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많을수록 어떻게 잘 전달해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매질에 따른 속력 변화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학파랑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 요 화면을 한번 보고 선생님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위쪽을 보면 여기 보면 미케니컬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역학파예요. 그래서 보면 매질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이 매질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군인들처럼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이쪽 디렉션 방향으로 전달되는 이게 바로 역학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느냐? 뭔가 진동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면 여기는 하나의 요인이 더 있어요. 여기 보면 E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E라는 게 E 필드를 얘기하고요. B라는 게 B 필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었어요. 우리 전자기 유도 공부했지만 전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자석이 되고 이 변하는 자석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유도 전류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유도하고 변하는 자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다른 어떤 물질적인 매질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를 매질로 삼아서 얘네들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서로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잘 봐요. 빨간색의 전기장이 증가할 때 최대로 증가할 때 자기장도 최대가 되고요. 전기장이 최소 어지럽죠. 계속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데 가끔 딴 데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쓰러져 자면 안 되잖아 하다가. 자,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전기장 최대일 때 자기장도 최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 최소일 때 자기장도 최소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얘네들이 서로 자기네들을 매질로 삼아서 전달하는 게 바로 이게 전자기파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빛의 진행 방향하고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역학파는 지금 이 진동하는 매질 있죠. 동그랗게 그려진 얘네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전달이 쉽게 말하면 파동의 속력이 결정됐어요. 어떤 진동을 하냐 어떤 보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냐 우사인 볼트냐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빛은 여러분들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거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보면 안 되지.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바뀌려면 결과적으로 매질이 바뀌어야지만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란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매질 자체가 바뀌질 않는다고. 지네들끼리 서로 교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단지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뭐 짧아지고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는 짧아져야 되고 얘가 짧아지면 얘가 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엑스레이냐 요 에너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파장 분포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종류가 나눠지는 거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게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얘도 말이죠.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이 일정한 빛의 속도를 가진 애가 다른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간다 그러면 느려져요. 혹은 진공에서 이제 빛의 속력인데 얘가 공기 중으로 가도 또 느려지고 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거꾸로 빨라지고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속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파동 자체 속도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외부 요인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빛도 굴절하는 거예요. 응? 근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바로 이 매질이 바뀌어서가 이 자체를 진동하는 매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 매질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부 쉽게 말하면 얘네들 전달하는 이 매질 자체가 바뀌었을 때 변한다는 거.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